예, 아직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쯤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국민들도 하고 계실 텐데 언제쯤 이루어지게 될까요? 자, 옆에는 민정수석실에 대한 어떤 그 인선이 있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출신 인사가 지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야당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 또 쓰면 어느 순간 걔가 주인을 또 물게 된다라고 하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 준비했는데 오늘 먼저 있었던 경제 관료, 팀 인선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늘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주요 인사를 임명하셨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하며 하준경 수석은 거시경제와 산업정책의 해박한 학자이며 유덕현 보좌관은 손꼽히는 재정 전문가로서 문진영 수석은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온 분으로 예, 최진봉 교수님. 오늘 경제 분야 1차 인선이 발표가 있었는데 문진영 서강대 교수,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문재인 정부 때 차관을 했었고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저도 인터뷰를 많이 해서 아는 분이고요. 유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보면 교수로 많이 진용을 짰어요, 경제팀을. 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김용범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에 경제부에서 기획경제정부에서 일을 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성과를 많이 냈고 우리나라가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전 세계적으로 받았었죠. 성장에 대해서 일단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정책실장이 사실은 경제만 하는 거라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경제수석이었는데 네. 경제 성장수석으로 이름도 예. 바뀌었죠. 그만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용범 전 차관 같은 경우에 그때 경험을 잘 살려서 우리나라 코로나 정도의 시기에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해 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김용범 전 차관을 임명한 것은 그 점에 방점이 찍혀 있고 하준경 교수는 지금은 교수지만 한국은행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실무를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는 교수로 재직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도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경제 전반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분이 많이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다. 그리고 유덕현 교수는 물론 학자 출신이지만 재정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제 아까도 얘기 나눴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 재난지원금처럼 일반 지역화폐는 이걸 발행했을 경우에 재정을 어떻게 잘 운영할 거냐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예. 사회수석은 사실은 경제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수석은 이제 사회복지 전문가를 임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뭐 평가를 하자면 경제 분야의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경제고 그 경제에서도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의 현상을 위기로 보고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데 전문가들을 이렇게 영입해서 임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구자원 부장. 네. 오늘 인선의 특징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강조했던 먹사니즘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특히 그 국민의 먹사니즘 해결을 위해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라는 이 뜻이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정책실장은 기재부 1차관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정부의 예산을 그 심의하고 기획했던 분 아닙니까? 돈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이름을 바꿨고 재정기획보좌관 아닙니까? 예. 이것도 지금 그 새로 신설한 이 그 경제팀인데 재정을 통해서 이 국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앞서 이 지역화폐도 도입해서 지금 당장 어려운 이 서민과 자영업자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추경을 통해서 이 지급하겠다. 이런 그 대선 공약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그 국민과 관련된 먹고 사는 문제를 정부가 앞장서서 기획을 해서 국민의 어떤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 이런 의지가 오늘 발표한 경제팀 인선에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 출신이라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탁상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에 나갔던 것처럼 많은 시장에 가서 사람들도 만나보고 기업인들도 만나보고 해서 발로 뛰는 그런 경제 정책을 좀 내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경제팀 인선을 여기서 정리를 해보고 일부 이제 장관들은 임명이 안 됐습니다만 총리,
등등 일부 인원들이 발표가 되고 있죠. 국정원장. 자, 지금 국민의힘 쪽 보수 진영에서는 이 두 사람의 임명을 놓고 이거 문제가 많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 바로 이 사람입니다.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되면서 두려움과 권력 의지에 쌓인 극단 세력을 경계해야 합니다. 충암파의 군기 위반과 계엄 준비 음모가 대표적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그리고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함께 국민 주권 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국회의원을 지명합니다. 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자, 이재명 대통령의 알아서 전력 투구해라는 뜻이 담긴 지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미국에서 굉장히 문제 삼을 인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 이게 네. 무슨 뜻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1986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김민석 이제 국무총리 내정자가 서울대 총학생회 회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총학생 회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전국연합회는 정학연회 또 의장을 했어요. 그때 아시겠지만 함은경 씨가 있잖아요. 네. 함은경 씨가 뭐 국민의힘으로 출마도 했고 이분이 이제 중심에 삼민투 당시에 이제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요합회 이제 시청역회에 있는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미문화원 처음으로 우리나라 학생운동권이 이제 반미운동을 행동으로 옮긴 당시에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도 있었죠. 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문화원 점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5.18의 어떤 책임을 미국이 일단 져야 한다라는 때 당시 반미운동이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갔을 때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배후 조종했다는 혐의로 해서 당시에 이제 구속이 돼서 징역 아마 4년을 살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반미운동을 당시에 이제 어떤 학생운동의 중심운동으로 사실은 좀 끌어왔던 그 세대가 바로 이제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이제 국회의원에 빨리 돼서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 당시에 미국 가서 법학 공부를 해서 뭐 이 변호사 자격증 따고 또 중국의 칭화대에서 법학 석사하기로 하고 그래 왔고 이제 뭐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당시에 학생 운동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반미주의자냐 이건 아니거든요. 40년 전에 예. 일이에요. 그리고 김문수 지금 전 후보도 당시에 정말 대단한 노동운동가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당시에 뭐 정말 노동자들의 어떤 이 봉기로 인해서 노동 사회를 만들어야 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분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어떤 반미 상징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무리한 접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예. 학생운동 때 했던 것을 저도 뭐 학생운동 때 미국 반대운동 했는데 지금 반미운동의 상징이다 이야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살아온 역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 지금도 여전히 어떤 그런 운동에 관여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김민석 후보자 형님이 김민웅 씨인데 예. 이분이 이제 저 촛불 행동하면서 아주 그런 강한 운동을 하고 있기는 해요. 이제 그런 문제는 있긴 하지만 그러나 김민석 후보자의 정치 역정을 보면 사선 국회의원도 하고 또 이제 본인이 지금 국회의원이 다시 돼서 또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는요 이게 반미운동을 한 사람들은 비자를 잘 안 내줍니다. 예전에 그래서 좀 문제가 된 인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 그 중요한 정치인들이. 근데 이제 본인이 미국 가서 직접 공부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를 마치 반미운동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한 접근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일부 국민의힘에서 내에서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자, 박성민 최고, 뭐 또 말고 국정원장 후보자 이종석 이제 후보자에 대한 과거 발언이 또 이제 논란을 빚고 있는데, 개성연락사무소 파괴는 불행한 사건이다. 서울 평양 대표부 두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김정은은 막가파식이 아니고 여러 계산이 있다. 사실 2020년도에 6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100억 넘게 들여서 지었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그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화를 내셨는데 이거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김정은 쪽을 어떻게 보면 두둔하는 얘기를 했다가 지금 이 발언이 소환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요? 근데 제가 저 발언을 하신 그 강연, 그러니까 당에서 이제 주최했던 대북 정책 관련한 강연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 지금 화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쭉 찾아봤는데 김정은을 옹호한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은 어쨌든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됐다.
그럼 이 다음 스텝이 뭐여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당에서 있었던 시점인 거고,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제 의견을 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주장은 어쨌든 이 불행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 연락사무소를 복원하는 방식이나 이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방식은 사실은 뭐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뭐 대표부를 서로 이제 서울과 평양에 두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일종의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의 행동을 옹호했다, 혹은 북한의 행동을 옹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주장이 아니라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그럼 이 뒤에 남북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대안은 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 발언의 맥락, 앞뒤 맥락을 자르고 어떤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옹호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좀 심각한 정치 공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다음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이제 본인의 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를 주장하고 있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상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통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 바빠서 그럴까요? 아니면 과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바쁘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1시간 넘게 통화를 했으니까요. 자, 얼마 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만만한 분이 아니어서. 뭐 저도 만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국민 모두를 위한 거니까 저는 뭐 필요하면 가랑리 이미지라도 그걸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예, 구장부장. 네. 지금 통화 일정이 곧 뭐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통화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서 좀 늦은 거 아니냐. 혹시 미국에서 우리를 좀 홀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 네. 이번 그 이재명 대통령, 특히 이재명 정부의 경우에는 대통령 파면에 의한 이 권리에 의한 그 60일 만에 대선이 치러지다 보니까 인수위 과정도 없었습니다. 물론 국가안보실장과 이 국정원장 내정자는 지명이 됐습니다만, 앞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통령실에는 컴퓨터, 프린터, 필기도구를 줄 직원도 지금 마땅치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안보 시스템, 특히 외교 라인과 함께 이 한미 정상회담을 조율할 수 있는, 물론 외교부가 있긴 합니다만 대통령실과 함께 의제를 조율하고 언제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진행하느라 좀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3일째인데요. 아마 이번 그 주말을 넘기기 전에 아마 그 한미 동맹의 상징인 이 그 한미 두 정상이 이 통화를 좀 해서 예. 이 많은 국민들에게 좀 안심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또 러시아 대통령과도 한 1시간 넘게 통화했고, 오늘 새벽에도 시진핑 주석과 1시간 넘게 통화했고요. 이재명 대통령과도 한번 흉금 없이 아주 오랫동안 한 1시간 넘게 통화했으면 어떨까라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 통화가 늦어지다 보니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또 한동훈 전 대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SNS 글을 올렸더라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코리아 패싱 아니냐, 한미 정상 통화가 지연되고 있는 거, 이거 한국 빼놓고 가려고 하나? 뭐 이런 우려가 크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왕따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한동훈 전 대표는 새 정부의 노선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통화 지연 이상으로 새 정부의 인선과 노선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한 그런 지금 통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니냐라고 지금 저런 SNS 글을 올렸는데, 물론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했던 정규재 씨는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주한 미국 대사 면담을, 제가 그래픽을 준비했다고 함께 볼까요? 예, 정규재 전 주필은 주한 미국 대사 면담 요청을 거부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된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국정원장을 시키느냐라는 비판의 글을 올렸고, 한동훈 전 대표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표적인 친북 반미 인사로 지목된 사람이다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만, 지금 저희 패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의 일이고 또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반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정동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 하마평에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정동영 의원 하면 53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권으로 데리고 온 혹시 그거와 관련된 보훈 인사냐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제 그 정동영 후보가 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도움을 준 건 맞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정동영을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니까 이제 그렇죠. 예. 그냥 예측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동영 의원은 아시는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분이에요 이미. 그렇죠. 예. 한번 역임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정동영 의원을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하면 연속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예. 본인이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 근무하면서 봤던 여러 가지 경험들도 좀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또 정동영 의원이 오랫동안 물론 잠깐 정치를 떠나 있긴 했었지만 대권 후보도 했었고 그다음에 정치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전문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결정된 게 아니라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예. 못 드리겠지만 이게 무슨 뭐 예전의 관계 때문에 보응을 했다 그렇게 보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아니라고요? 보고요. 예, 또 이 정동영 의원 입장에서 연세도 이제 있으신데 뭐 꼭 그 장관 하나 하려고 친분을 이용했을 예. 거다 그런 생각도 안 들기 때문에 예. 저는 만약에 정동영 의원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하면 그 전에 하셨던 일, 그 경험들을 좀 높이 사서 예. 새로운 남북 관계,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워낙 이제 대결적 구도가 되고 한반도 평화도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 예. 상황이니까 경험이 있는 분이 와서 하신다고 하면 도움을 받을 거라는 그런 알겠습니다. 차원에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이현정이요? 사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은요. 소위 미국 사회에서 그동안 민주당 정부나 공화당 정부에서 어떤 주류를 해왔던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유튜브 뭐 강성 이런 분들이 다 배치가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종석 지금 내정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노무현 정부가 사실은 굉장히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가 한국에 정보를 주면 그 다음 날 김정은 책상 위에 있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갈등이 심했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파병 문제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했고 또 이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내가 미국 가보니까 좀 다르더라 생각했던 거다. 반미 좀 하면 어떠냐라고 했는데 가보면 다르다 해서 좀 상당히 완화됐어요. 예. 그때 이제 사실 이종석 당시 NSC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소위 동맹파와 자주파가 있습니다. 예, 그랬죠. 그 자주파의 대표적인 인사. 아. 그리고 미국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분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정보원장이라는 분이 기본적으로 그동안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미 쪽의 관계에 어떤 능한 분들이 임명이 됐는데 북한과 관계에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분도 있을 때 옛날에 북한하고의 어떤 회담 이런 걸 했던 분이에요. 예. 그럼 미국 쪽에서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이게 지금 우리 관계보다 이쪽하고 더 가져가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에 본다 그러면 과연 정보 유통이나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이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입장이나 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선거운동 때 우리는 뭐 다 실용에 잘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금 뭐 중국하고 잘하고 우리하고 잘하고 그 말도 안 된다. 무조건 우리하고 해야 된다. 예. 안미 경중 이런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달라졌어요. 그런 거를 인식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보이는 메시지가 지금 이 보면 이종석 국정원장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 이런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미국 쪽의 실무적 인사나 이런 분들이 한국이 왜 자꾸 이렇게 북한이나 예. 중국과 가까워지려고 그러지? 그 의심을 하게 되면 저는 꽤 초기에 어려움이 있을 거로 봅니다. 예, 구정부장. 네. 인사가 곧 메시지라고 하니까 또 주한 미국 대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그 국내 사정들을 보고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통일부 장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임 외교부 장관을 누구로 임명하느냐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위성락 지금 국가안보실장의 경우에는 북미국장을 지낸 이 미국 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보임했던 것이 러시아 대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국장으로서 이 한미 관계를 조율을 한 그 경험도 있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인물이 지금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지금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열강들의 외교, 이 국제 질서가 달라지고 있는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이 한미 동맹을 튼튼하게 구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남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복원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이종석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과거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동영 장관을 임명한다라면 한미 동맹과 한반도 프로세스 두 축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인선을 통한 메시지를 보여준다라면
조금 더 이 순항할 가능성이 크지만 예. 이현종 의원 우려처럼 한쪽으로 좀 치우친 인상을 주는 인선이 계속된다라면 이 한미 동맹이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좀 삐그덕거리는 거 아닌가, 이 안보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교부 장관 그리고 통일부 장관에 대한 인선은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어쨌든 오늘 혹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오늘 중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가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속 깊은 대화를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